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자, 쪽집게 백선인데, 한 며칠 쉬었죠. 쉬어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아직 잠겨 있어요. 감안하고 좀 들으세요. 방학 때라고 하는데, 그 특별법은 다 풀으셨나요? 금방 며칠 쉬었는데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시간이. 교재는 요거 가져오면 돼요. 원래 이론하고 교재 같이 묶으려고 했는데 시간 타임이 좀 늦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메모를 좀 하게 될 거고 빠진 거 있으면 더 채워넣을 테니까 따라오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쪽집게라고 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민법 100선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100선은 거짓말 안 보태고 제가 다 봤어요. 민법은. 어느 회사든 다 꺼내서 가져와서 다 봤고, 미리 나와 있어서 제가 본 겁니다. 다 전체적으로. 빠진 부분은 좀 메꿔줄 테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갈 테니까, 요거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할까요? 어디로 오시냐면, 자, 1페이지 한번 와볼래요? 1페이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첫 페이지 오시면 돼요. 1번 문제 오시면 되고, 이틀을 하기 때문에 한 50문제 풀고, 내일 또 50문제 풀고, 그렇게 정리할 거고, 시간 타임은 5시 정도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늦어지면 6시? 웬만하면 빨리 끝내고 가려고 하는 습성,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원래는 문제 딱 들어가면 1번 문제가 요거예요. 법률의 목적에 관련된 부분인데, 요걸 먼저 설명하기 전에 요걸 먼저 좀 설명할게요. 기억을 좀 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게, 요걸 하나 좀 A4 용지에도 좀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여기 없는 건 좀 메꿔서 내가 갈 테니까, 전체적으로. 그리고 메꿔주는 것들은 반드시 좀 외워 놓으세요. 알겠죠? 나름대로. 지금 전국에 있는 중개사 민법사님들이 요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골라놓은 것들인데, 첫 번째는 단독행위는 하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지금 제 책에는 백선에는 단독행위가 없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단독행위는 하나 체크하고 가는데,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거, 상대방 없는 거 있잖아요. 상대방 있는 건 외우지 마시고 상대방 없는 것만 좀 체크를 하세요. 상대방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없는 단독행위만 좀 체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유죄포 없다 이렇게 좀 외우실래요? 유언이라든지 유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유증. 그다음 두 번째는 재단법인 설립이에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실제는 우리 전법은 아닌데 단독행위를 끄집어낼 때는 돼요. 이 문제를. 그래 요게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혹시 점유권을 포기한다든지 그다음에 소유권을 포기한다 이런 멘트가 나오거든요. 요것만 그래요. 요것만. 요것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거든요. 외울 때는 그냥 유죄포 없다 이렇게 외워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언 유증하고 재단법인 그다음에 요 포기인데, 이 포기는 소유권 포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점유권 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될 거고요. 다만 여기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그거예요. 공유 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합유 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합유 지분의 포기 이렇게 나오는 거, 이 부분하고 제한 물권 포기는 기억해 놓으세요. 제한 물권의 포기 이렇게 나오면 요건 상대방 있는 거예요. 있는 단독행위다. 요걸 하나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 부분 하나 꼭 좀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을 내가 좀 해달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 시험범위는 아닌데 다른 문제를 보다 보니까 요게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나오잖아요. 우리 계약에서는 요건 좀 체크해 놓는다면 예약을 기억해 놓고요. 예약. 예약이라고 하는 거 있죠. 매매 예약. 요거하고 그다음에 합의자 들어가는 거. 합의 해제 아니면 합의 해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합의라는 글자하고
예약을 좀 조심하세요. 두 개만 좀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왜 써지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문제는 좀 있더라고요. 그게 혹시 합동행위라는 게 있거든요. 뜬금없이 내버릴 것 같아서 그냥 써놓습니다. 멘트만. 합동행위는 사단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거든요. 요것은 합동행위예요. 단독행위도 아니고 계약도 아니고 여럿이 모여가지고 개모임하는 것처럼 이게 사단법인 설립행위거든요. 요 정도 좀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원래 단독행위는 조건이나 기한을 원래 못 붙여요. 다만 예외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유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유증 같은 거 채무면제. 채무면제는 요건 붙일 수 있어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요걸 하나 좀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단독행위 하고 나올 때 요거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놓으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갈 게 어떤 거냐면 이번에 주택사하고 다른 시험에 나왔고 우리 시험은 26회 때 28회 기출이 됐는데 준법률행위라는 게 있어요. 준법률행위 요게 있는데 이 준법률행위는 규정이에요.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무권 대리에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최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잘 내요. 그래서 최고하고 그 다음에 거절입니다. 거절. 추인 거절권이에요. 추인 거절권 기억나죠? 이 두 개는 준법률행위예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아니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확히는 의사의 통지라 그래요. 이게 의사의 통지라고 하는데 26회 때는 예를 냈어요. 의사의 통지를 냈고 28회 때는 준법률행위로 시험을 냈어요. 이게 틀려요. 형태. 근데 같은 말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냈다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 좀 기억을 해라는 게,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게 요걸 좀 기억해 주세요. 다른 시험에 보니까 요게 나왔더라고. 혹시 여러분들 그 대리권에서 126조 기억나요? 126조? 아니, 125조. 125조. 125조에서 표현 대리잖아요. 이 표현 대리에서 대리권 수여, 대리권 수여 표시라는 거 기억나죠? 이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거든요. 요거하고 우리가 사고의 연착 기억나요? 그 청약승낙에서 사고로 인하여 연착될 때 연착의 통지를 보내라 했던 거 기억나나요? 연착의 통지, 연착의 통지를 보내라 요게 있어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준법률행위인데 이게 관념의 통지예요. 관념의 통지라고 해요. 이걸 관통이라고 그래요. 간통하면 안 돼요. 이건 관통이고 이건 의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둘 다 성질은 준법률행위예요. 이게 준법률행위. 이번에 엊그저께 봤던 주택관리사 시험에 기출이 됐어요. 이게 요걸 하나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 혹시 처분행위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걸 준법률행위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죄송해요. 준법률행위가 준물권행위. 준물권행위입니다. 물권행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채권 양도하고 채무 면제예요. 채권 양도하고 그 다음에 채무 면제거든요. 면제 이렇게 요 두 가지가 준물권행위이면서 처분행위예요. 그럼 이 친구들은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안 남아요? 네, 안 남아요. 그래서 요걸 하나 체크를 좀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최고를 하나 좀 정리해 보자고요. 최고. 이 최고가 우리 시험에 네 군데에서 나오거든요. 네 군데에서 최고가 나와요. 네 군데에서만.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무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에서 누가 하죠? 상대방이 본인에게 최고를 해요. 너 추인할 거니 말 거니 상대방이
본인에게입니다. 본인에게 최고를 해요. 그럼 이때 본인이 확답을 해야 되는데 보통 확답을 해 안 해요? 안 해. 그럼 이건 추인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거절입니다. 거절로 본다 이렇게 들어가요. 요 거절로 본다. 여기 본답니다. 여기가 추정이 아니고 추측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3자를 위한 계약 기억나요? 3자를 위한 계약에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냥 낙약자가 누구에게 화살표 수익자에게 너 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니?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라 라고 최고를 해요. 근데 이때 이 수익자가 확답을 안 합니다. 안 하면 얘는 뭐예요? 수익을 받는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수익을 거절한 걸로 봐요. 거절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거절로 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해제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해제권자가 해제권을 행사를 안 해요. 그럼 상대방이 물어보는 거야. 야, 너 빨리 해제할래 말래? 하고 요 상대방이 정확히는 채무자입니다. 죄송해요. 그냥 걸자 바꿔볼게요. 채무자가 누구에게요? 해제권자입니다. 해제권자에게 뭘 한다는 거예요? 해제 여부를 최고해요. 이렇게 써도 되죠? 최고를 했는데 이때도 확답을 해 안 해요? 확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해제권은 소멸된 걸로 봐버려요. 해제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채무자가 해제권자에게 너 해제권 행사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최고를 하거든요. 대답을 안 한다고. 그럼 추인한 거예요? 아니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더 이상 해제권 행사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가면 재건축을 해요. 재건축을 할 때는 5분의 4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족수가. 그럼 5분의 1이 거절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 참여를. 그래서 집합건물이에요. 집합건물법이라고 그냥 할게요. 법에서 재건축의 참여 여부입니다. 여부를 최고할 수 있거든요. 최고를 했더니 애가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이건 뭘로 본다는 거야? 불참으로 봐요. 난 참여하지 않겠다. 요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최고는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최고를 꺼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꺼낸 거예요. 준법률행위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보면 되는데 얘들이 41번에서 걸릴 수가 있어요. 이 두 개가 41번에서. 그래서 우리 실제 문제에서는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좀 있어서 정리를 합니다. 문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아직 한 문제도 안 풀었어요. 이거 지금 설명하고 가는 거니까 이걸 제가 계속 검토를 하다 보니까 넣어야 될 부분, 넣지 말아야 될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정리가 된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1번 문제 한번 갈 건데 1번에 한번 와볼래요? 1번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1번 하고 들어오면 여기에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들어오면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을 잘 구별해 놔야 돼요. 그게 가장 첫 번째거든요. 자, 여기 지워도 되죠, 이제? 자, 이렇게 가볼게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는 판사를 좀 하는 편이라 잘 메꿔놨다가 정리하시라고. 이게 마지막이고 이론 정리가 마지막이거든요. 빠진 부분은 이론 정리를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론 정리는 다 책이 나왔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다시 하고 있거든요. 이건 프린트로 아마 나눠드릴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것들은 법률행위 목적에 오시면 잠깐만 목적이 오면 요게 이제 원래는 목적에 오면 뭐가 나오냐면 확정 가능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요 원시적 불능을 잘 응용을 해요. 그건 아시죠? 그 다음에 요거 후발적 불능이라는 거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원시적 불능은 가장 대표적인 게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얘는 무효가 되는 거고
얘는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원시적 불능에 두 개로 나누치고 여기도 두 개로 나누치죠. 이렇게. 원시적 불능에서는 첫 번째가 뭐예요? 이건 전부불능이에요. 전부가 불능일 때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라고 합시다. 그냥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고 얘는 나중에 신뢰 배상을 해야 돼요. 배상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일부불능이다라고 하는데 요걸 우리가 담보책임이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 그래서 애우실 때는 원무계담 이렇게 애우잖아요. 원무 그 다음에 계담 이렇게 애워야 돼요. 이 원무계담을 애우는 건 후발적 불능 때문에 애우라는 거거든요. 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데 여기에 채무자 있잖아요. 채무자에 뭐가 있으면 귀책 사유가 있으면 뭘로 가요? 채무 불이행이거든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은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항상 머릿속에 끄트리가 채무불이행하고 나오면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따로 외우지 말고 채무불이행 그러면 일단 최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최고 여부 너 이행할 거야 말 거야 최고 하잖아요. 그때 최고를 했는데 얘가 대답이 없어요. 그럼 그때 가서 뭐 이행을 안 해. 그때는 해제를 하죠. 그죠? 해제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효과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뭐가 돼요? 소급 무효가 되죠. 두 번째는 뭘로 가야 돼요? 부당이득 원상회복. 원상회복 가야죠. 원상회복은 선악을 불문을 하고 전부반환이에요. 전부반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돼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최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게 또 시험이죠. 이제 최고하는 거 안 하는 건데 무조건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채무가 불이행되면 이 효과가 나온다고. 이 효과가 항상 이게 원스톱으로 가야 돼요. 항상 머릿속에. 그 다음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더라. 그렇죠? 그러면 귀책 사유가 없어. 생각해 보세요. 갑, 을, 집이 있고 1억인데 집이 소실된 거거든. 그럼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건 을이 실수로 소실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갑이나 을의 실수 없이 천재지변이나 수용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에 의해서 이웃에서 불이 옮겨와 가지고 없을 수 있죠. 그럼 얘들은 뭘로 가야 되는 거야? 위험 부담으로 가요. 그럼 이 위험 부담은 절대 해제란 말 쓰면 안 돼. 여기서 해제란 말을 써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금지어예요. 여기는 해제가 되죠. 여기는 해제를 쓰면 안 되겠죠. 요거 절대 안 쓴다. 그러면 여기에 원칙은 우리는 뭘로 가는 거야? 원칙은 우리는 채무자 위험 부담으로 풀죠. 채무자 위험 부담으로 해결을 하는데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요거 강행 규정, 의무 규정. 이건 의무 규정이에요. 그럼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다른 약정을 해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기로 약속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야 나중에 계약법까지 연결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백선을 꼭 들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안 들으면 나중에 메꾸지를 못해요. 이거 하고 나중에 이론 정리하고 정리 딱 하면 다 끝나거든요. 자, 한번 봐봐 이제 문제를. 자, 펜슬이 어디 갔니? 여기 잠깐만요. 여기. 자, 여기 오시면 문제를 잠깐. 문제는 정말 쉬워요. 일부러 문제를 지금 수준에 맞춰 놓은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문제 다 봤거든요. 전체를. 제 문제만큼 좋은 건 없더라고요. 이게 전체를 내가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를 보고 다 메꾸고 빠진 부분을 해봤는데 이게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기 목적에 관련된 부분에 옳은 것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번에 침착하게 보면 돼. 주어는 항상 머리를 동그라미 치세요. 갑이 을에게 매도한 건물이에요. 그럼 매도인 누가 돼요? 갑이고 매수자가 을. 계약 체결 후라는 거 보이죠?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후발적 불능이야. 그렇죠? 후발적 불능이니까 머릿속에 유효 무효?
예, 유효라는 거죠. 유효. 무효가 나오면 안 돼요. 유효입니다. 근데 누구의 방화라고 했어요? 갑의 방화거든? 그럼 갑이 매도인인데 자기가 불을 낸 거잖아. 그럼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거죠. 그럼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전소가 돼서 을에게 이전할 수가 없다고. 이건 채무자거든. 그러면 채무자에 뭐가 있다는 거야? 예,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냐?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 예, 채무가 불이행됐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제 계약 최고할 필요 없네. 불났으니까. 그러면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해지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그다음에 원상회복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계약이 해제가 된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끝을 보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죠? 근데 머릿속에 요게 먼저 나와야 된다고. 채무불이행인지 아닌지가 먼저 나와야 되고 해제가 됐을 때 3. 1번 소급무효, 2번 원상회복, 3번 손해배상. 요게 나와야 돼요. 자동으로. 그럼 이건 당연히 맞춰지죠. 두 번째 봐봐요. 갑이 을에게 매도한 토지가 계약 체결 후에 수용됐어. 그럼 수용은 쌍방의 귀책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위험부담으로 가야지. 그럼 지금 매도자 갑의 채무가 아니잖아요. 수용이니까 이게 그럼 이건 위험부담으로 가야지. 그럼 이제 머릿속에 지나가는 게 그거예요. 야, 위험부담은 원칙이 뭐죠? 원칙이 누가 져야 돼? 채무자 뭐가 돼요? 위험부담이지. 그럼 채무자 위험부담이니까 지나가야 돼. 이건 요거 갑은 을에게 뭐예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먼저 정해놓고 가는 거야. 우리 해답을 먼저 구했지만 정답은 쉽죠. 그냥 위험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 맞는 거잖아요, 지금. 요게 가닥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지문이 쉽게 읽힌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매도한 건물이 체결 전이네. 전 보였어요? 전이면 뭘로 가야 돼, 이제? 원시적 불능이야. 근데 원시적 불능이니까 낚아채. 진위로 전파가 됐네? 그럼 지진으로 전파가 된 것은 아니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위험부담 아닌가? 위험부담은 후에만 써. 후발적 불능에만. 이해돼요? 그럼 원시적 불능에서는 천재지변이든 이웃집이든 갑이 질렀든 을이 질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누가 질러도 상관없어. 그건 그냥 무효야. 알겠죠? 그럼 천재지변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냥 뭐예요? 무효가 되는 거고 다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하고 일부였다면 담보 책임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여긴 지금 전부가 없어진 거야. 그럼 뭘로 가야 돼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옆에다가 뭐라고 써? 그럼 신뢰배상이 나올 수도 있겠네. 이렇게. 원래 무효는 원시적 불능은 무효잖아요. 무효는 손해배상 책임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얘만 나온다고. 얘만 무효에서도 신뢰배상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참 좋은 문제예요. 이거 여러분들 보기에는 아무것처럼 아닌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정도는 체크를 해놔야 돼요. 다 옳은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두 번째 넘어가 보면 반사의 질서 보이신가요? 이 반사의 질서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저는 반사의 질서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백선 문제 있잖아요. 아직 안 나왔어요. 다 다른 선생님 거 지금 다 안 나왔어. 출간은 다 됐어요. 됐는데 저는 다 받아서 이게 이상하게 내 손에 다 들어왔어요. 전체가 이게 들어가지고 어제도 내 하루내 이거 봤거든요. 봐봤는데 반사의 질서는 다 들어가 있어요. 반사의 질서는. 그래서 요게 반사의 질서, 사의 질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103조에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요 문제하고.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이중매매예요. 이중매매는 거의 한 70%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문제가 배정이 안 돼서. 그 다음에 불공정 있잖아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인데 최소한 여기서 하나 아니면 두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얘는 무조건 들어가거든. 103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나올지 얘가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여기 둘 다 합시다, 이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간단히 넘어가요. 103조는. 저 이제 할 말이 없어요. 103조는 제가 워낙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는 위약벌, 과도한 위약벌 키워드죠. 그럼 103조에 아니야. 103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3장에 적극 유지 보인가요? 적극 유인했다라는 게 뭐예요? 적극 가담했다. 요거 체크해요. 보험료 보이죠? 보험료 보인가요? 그럼 4번은 어디를 동그라미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종료, 해제, 부처? 어디? 여기는 해제. 해지가 나오면 103조가 돼요. 해제는 무조건 부처에서 해제는 103조예요. 정지 조건 나가면 상관없는데 해제는 무조건 103조예요. 요거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은. 그 다음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그럼 선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장을 바꿔요. 밑에다가 뭐라고 써요? 대항할 수 있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주장보다는 대항으로 나오거든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선의 3자는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옆에다 더 써볼게요. 추인 돼야 안 돼요. 옆에다가. 추인 안 돼요. 전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표현대리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짜라니 나란히 쓰면 돼요. 백사 선의 3자 보호되지 않는다. 추인 안 된다. 전환 안 된다. 표현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됐죠? 그러면 다시 1번 오면 1번이 틀린 건 아시겠죠? 자, 이렇게. 그렇죠? 103조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틀린 거잖아요. 보이신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안 해도 되죠.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비자금은 103조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비자금. 아니죠. 주지임명행위는요? 주지임명행.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그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요? 103조죠? 안 해도 돼. 이제 하산해도 돼. 103조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절대로. 정말로. 알겠죠? 집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 정도만 잘 정리해서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 시간에 다시 건드려 놨어요. 박스 넣어놨거든요. 그 정도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올 수 있죠? 자, 요렇게 해서 이중매매고 반사의 질서 넣어놓은 거거든요. 자, 내가 이중매매를 보다 보니까 여기 한번 잠깐만 정리해 보자고. 제가 두 개를 같이 정리해 버릴게요. 요걸 103조는 그 박스에 외우는 거 중요해요.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제발 해가지고 가세요. 아니 이 시간이 이게 토요일 날인데 지금 쉬는 시간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8월 2일 날은 원래 좀 쉬는 날이잖아요. 방학이라 이게. 근데 나왔으니까 이 시간 웬만하면 헛되이 보내면 안 되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중매매인데, 이중매매는 이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총 몇 개야? 6개 정도면 되더라고요. 자, 1번 가볼게요. 이중매매는 원칙이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원칙 밑에 써도 돼요. 짤막하게. 원칙은 유효, 무효? 유효라. 그럼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갑, 을, 그 다음에 병. 요게 있는 거잖아요. 1차, 2차. 보이시죠? 항상 이중매매. 그러니까 갑이 1차 매매를 했는데 등기가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갔는데 얘한테 판 거잖아요. 걔 앞으로 등기가 넘어간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이중매매는 자본주의 원칙상 유효, 무효? 유효예요. 이게 이 매수자가 누구야? 이 매수인. 여기서는 병이잖아요. 병이라는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 악의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알고 했다 해도 악의가 들어가도 얘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중매매는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여기는 여기는 해약금 해제가 돼 안 돼요. 해약금 해제. 해약금 해제가 나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중매매는 중도금 이상이 넘어간 상태에서만 이중매매를 끊을 수 있거든요. 그럼 해약금 해제는 중도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제 말 이해돼요? 이중매매는 중도금이 넘어가야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근데 중도금이 넘어가 버리면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 상환하고 해지한다는 해약금 해제가 적용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할 거 요거고, 두 번째는 요거예요. 그럼 을은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죠? 그럼 누구에게? 갑에게 뭘로 가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 불이행 중 정확히는 이행불능이죠. 그럼 이행불능이니까 얘는 최고를 해, 안 해? 최고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해제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안 쓸게요. 해제 다음에 나오면 세 개가 따라니 나오잖아. 소급무효, 원상회복, 손해배상. 요게 나란히 무조건 나오는 거야. 해제는 공식이에요, 공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죠. 적극 가담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적극 가담하면 우리는 몇 조 위반인 거야? 이게 첫 번째는 103조 위반이 돼요. 그렇죠? 103조 위반이에요. 그럼 여기서 갑하고 여기 병이라는 사람은 쌍방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103조 위반이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요거죠. 미리 써버릴게요. 무효행위, 의행위 추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무효행위 추인을 적용해서 새로운 법률행위로 갈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 자, 세 번째는 간단히 쓸게요. 그럼 을은 직접 말소예요? 대위 말소예요? 대위 말소가 되는 거지. 혹시 여기다가 병에게 직접 말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X가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요겁니다. 만약에 얘가 선이 정입니다. 선이 정이라는 사람한테 다시 팔 수 있죠. 그럼 선이 정이 나와도 절대적 무효니까 이 친구는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요거 참 잘 나와요. 이거 선이 정은 보호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은 여기 있는 건데 요거 요 3번이거든요. 요렇게 채되는 돼야 안 돼. 채권자 대위권은 되는 거잖아요. 요거 대위 말소. 근데 채취가 돼야 안 돼요. 채취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할 건 요거하고 요건데 요것도 간혹 잘 나오죠. 답은 여기 참 잘 내요. 요게 잘 됩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해 놓으시고 손해배상이 있잖아요. 을은 누구에게? 병에게. 손배는 직접. 손배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손해배상은 직접 되는데 말소 청구는 직접 안 돼요. 대위만 되거든요. 요게 다예요. 이게 이중매면. 요거 가지고만 시험을 내요. 요것만 정확히 기억을 하시면 절대 이중매면 안 틀려요. 이것만 좀 외워놓으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이거예요. 이제 두 번째 가보자고 미리 해버릴게요. 이게 104조 불공정한이거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아마 요 문제 다 풀고 나면 손이 아플 거예요. 하도 많이 써가지고. 근데 정리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일본에 보면 불공정은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가 뭐 있어야 되죠?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폭리자는 알고만 있으면 안 되죠. 알고 이용의 의사가 꼭 있어야 된다. 이 세 개는 머릿속에 있다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시험에 나올 때게 저 때는 요것만 답이었어요. 불공정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게 참 많이 답이 됐었거든요. 이게 매매대금 과다잖아요. 도시개발. 혹시 매매대금 과다 이런 글자가 나오면 이게 무효행위 전환을 말하는구나. 된다 안 된다? 된다. 결론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효행위 추인은 돼야 안 돼요? 무효행위 추인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요거예요. 조심할 거 그림 그려볼까요? 이게 104조인데 104조로 무효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103조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103조로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요걸 좀 자주 물어봐요. 요 근래.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증여 돼 안 돼요. 증여, 그 다음에 무상행위, 기부행위, 그 다음에 경매는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셔야 되죠. 요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혹시 가끔 가다 보면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된다는 말을 쓰거든요. 절대 불공정에서는 요 추정이란 말을 절대 쓰면 안 돼요. 알겠죠? 궁박이 추정된다, 경솔이 추정된다, 이런 멘트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헷갈리게 하는 게 여섯 번째가 요거 무경험 있잖아요. 예, 무경험은 거래 일반이죠. 거래 일반인데 특정 영역 그럼 돼야 안 돼요. 영역 이런 글자가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혹시 경무대 해도 되죠. 경무대. 경무대. 경솔하고 무경험은 누가 기준이에요? 대리인을 기준에서 판단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부재소 합의. 부재소 합의는 돼야 안 돼요. 부재소 합의는 무효입니다. 무효. 부재소 합의 무효.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 더 들어가는 게 법률행위시가 기준이라는 건 아시죠? 급부와 반대급부 법률행위시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그건 안 써도 되죠. 그건 다 안다고 전제하고 가장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시험에 가장 답이 잘 되는 애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건 답으로 잘 대두되는 애들이에요. 애들이. 요것들하고 요것들. 당연히 여기서 9번은 피해자는 반환 청구가 돼 안 돼요? 되죠. 근데 폭리자는 돼 안 돼요? 반환 청구가 안 돼요. 이런 건 당연한 거죠. 요건 잘 안 나오긴 한데 요 8번까지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체크를 해놓고 갑시다. 자, 요 정도 하나 정리했으니까 문제 풀어봐. 이제 봐봐요. 뭐라고 했냐면 이중매매입니다. 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의 X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수령 보이신가요? 중도금이 들어갔다는 건 항상 머릿속에 해약금 해제가 돼야 안 돼요. 해제가 안 된다. 근데 아직 이전 등기를 맞춰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보이죠? 그럼 적극 가담은 몇 조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이 돼요. 위반이 됐다. 그리고 등기를 격려받았습니다. 옳은 걸 찾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갑과 병 사이입니다. 그럼 머릿속에 여기 갑하고 을하고, 갑, 을이고, 여기가 누가 들어와야 돼요? 병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 병. 이런 식으로, 요렇게. 됐죠? 자, 그럼 갑과 병이 체결한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맞죠? 무효이다. 보이죠? 근데 이게 그냥 지나가면 아무 것처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돼 있잖아요. 이 자리에다가 뭘 바꿔버리냐면 강행 규정에 위반돼서 무효다. 이렇게 나오면 또 이게 그럴싸하게 보여요. 또 이건 X가 된 거예요. 강행 규정 위반이 되면 반환 청구가 되는 거고 103조 위반은 반환 청구가 안 되거든요. 효과가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요걸 바꿔서 시험을 냈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거의 대부분들이. 헷갈리는 거. 요건 무효. 맞죠? 이건. 자, 니은. 자, 을은 갑을 대의함이 없이 직접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안 되죠. 이건 분명히 말소는 대위해야 되고 손해배상은 대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 이건 X가 됐고, 자, 디귿, 을은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OX, X. 요 채취는 안 돼요. 채취는 안 되고 채대만 되는 거잖아요. 이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도 X가 됩니다. 자, 정이 나왔어요. 정은 여기 또 한 사람이 나온 거죠. 여기 정이 여기. 그럼 이 사람이 선의이더라도 정은 병 사이 매매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선이 정이더라도 얘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는 X가 되는데, 아까 써드린 거 있잖아요. 그 정도만 꼭 외우세요. 이중매매. 요것만 체크해가지고, 캐치해가지고 꼭 정리해 놓으시라고. 요것만 달달달 외우고 다니라고. 자, 요게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불공정 봐보세요. 옳은 것은. 자, 전환은 돼야 안 돼요? 네, 이건 될 수 있다. 1번이 정답인데, 추인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추인을 해가지고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다. 할 수는 없어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자, 부담이 없는 증여입니다. 그럼 적용해야 안 해요? 안 되죠. 증여, 기부행위, 무상행위, 경매는 안 된다. 경매 보이죠? 근데 이게 4번이 참 많이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는 경매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를 살짝 읽고 나가면 뒤로 가면서 현저히 저렴한 이런 게 보여요. 그럼 여기서 낚여요. 그럼 앞에 경매를 놓치고 나서 그래 현저히 뭔가 이렇게 저렴하다, 불공정이 무효가 될 것 같아. 그럼 틀려버린다고. 이건 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경매는 항상 앞에가 경매가 나와 있거든요. 그건 주의할 거.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자, 현재의 공정을 잃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언제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궁박, 경솔, 부격 이런 거 추정한다 이런 말 쓰면 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불공정에서는 추정이란 말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잠깐 카메라 따라오면 답은 요거예요. 답은 요 8가지. 여기 말고 9개 말고 8개에서 거의 답이 되더라고요. 여기 안에서만 답이 되는 것 같아. 요거라도 짤막하게 애화가 써가지고 반복해서 좀 외우시고 이중매매는 요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반사의 질서는 우리 박스 있잖아요. 그거 한번 외워야 돼요. 해당되는 거, 해당 안 되는 거. 그 정도 체크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오면 이제 의사표시 가게요. 근데 이 의사표시 내가 5번에 통정이고 4번에 비진이거든요. 여기 2개를 다 넣어놨는데, 다 넣었어요. 여기다가. 전체 다 넣어놨는데, 혹시 그 5표시 무효 원칙 기억나나요? 5표시 무효 원칙이라고 해서 X토지와 Y토지 기억나죠? 그게 27회 때 마지막 시험이었거든요. 우리 시험에서는. 자, 그래서 잠깐만요. 이번에 주택사에 딴 데 안 나왔는데 기출이 안 됐어요. 변리사나 간평에도 안 나왔는데 주택사만 그게 나온 거예요.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만. 그게 5표시 무효 원칙이라고 해서 이중매매가 아니고 그게 나왔는데 이게 5표시라고 하는 거죠. 5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럼 이게 자연적 해석이거든요.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심의 의사에다가 효과를 부여하는 거야. 머릿속에 있는 걸 효과를 부여하는데, 자, 갑하고 예를 들면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 거예요. 근데 X 토지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거죠. 계약은 X로 했어요. 근데 Y 토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걸로 한 게 아니라. 근데 원래 착오를 일으켜. 꼭 집원의 착오라 그래, 이걸요. 다른 말 혹시 집원의 착오는 착오냐고 물어볼 때 이 단어 써요. 요게 요거예요, 지금. 요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계약은 뭘로 한 거예요? 계약은 등기로. 등기는 요걸로 한 게 아니라 요걸로 한 거지, 지금.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1번 을은 X 토지가 됐든 Y 토지가 됐든 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게 있다 없다? 취득한 게 없어요. X는 등기가 안 된 거고 Y는 계약을 한 적이 없으니까. 제 말 이해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을은 누구에게? 갑에게 X 토지의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갑은 반대로 누구에게? 을에게 Y 토지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번째가 요건데 절대 얘는 착오의 문제가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이게 답이거든요. 착오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X가 돼요. 자, 먼저
이게 X잖아요. X를 팔겠다고 생각을 했고 입으로도 X라고 했다고. 그럼 착오의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내심의 의사와 외부로 표시한 의사가 일치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착오, 여기는 X 토지에 대해서는 착오의 문제가 나올 수 없는 거고, 자, Y 토지는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계약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착오의 문제를 논할 이유가 없다고. 성립이 안 됐는데 착오의 문제를 논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Y 토지도 착오의 문제가 안 나오는데 혹시 점장에 가면 얘를 안 낼 수 있어. 사례용을 안 내고 얘를 내요. 지번의 착오. 지번의 착오도 착오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OX, X라고. 절대. 지번의 착오는 착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빗대서 문제를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요 지문은 비진이 통정 착오서 다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염두에 두셔야 돼. 지번의 착오는 착오다. 그러면 안 돼요. 지번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정도를 좀 체크해서 갖다 놓는데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얘가 나왔어요. 자연적에서. 이 해석 방법이 뭐예요? 그랬더니 자연적. 내심의 의사. 내심의 의사에다가 머릿속의 의사에다가 효과를 부여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X로 계약을 사고 했으니까 X로 계약이 성립된 걸로 하자. 요거 내심의 의사. 요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찾으라고 낸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 염두에 두시고 가시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을 할 건 이제 요 정도 정리하면 되고, 자, 요걸 하나 지워버릴게요, 제가. 그 다음에 하나 기억을 하고 갈 건 비진이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비진이 먼저 풀고 통정 풀어드릴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이제 됐죠? 자, 웬만하면 100개 문제를 풀 때, 웬만하면 건들고 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는 요거예요. 비진이에서, 비진입니다. 비진은, 의사와 표시가,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야 안 해요. 불일치하죠. 그렇죠? 그럼 불일치라는 건 내심의 의사가 결렬되어 있다. OX. 이거 잘 나와요. 내심의 의사가 결렬되어 있다. O. 알겠죠? 그럼 얘와 착오를 꼭 비교해 놓으세요. 착오는 알고 모르고, 이건 알고 하는 거고, 얘는 모르고 한다는 거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강박하고 비교를 해 놓으세요. 강박은 의사 표시가 일치하죠.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죠. 근데 얘는 뭐예요? 불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착오하고 강박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문제를 내는 지문들이 있으니까 꼭 좀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2번. 자, 원칙은 유효 무효. 예외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다면 무효가 되는데 27회하고 31회 때는 항상 여기를 취소로 바꿔서 문제를 냈어요. 요 근래 낼 때 얘만 답이었어요. 무효인지 취소인지를 바꾸는 거 조심해야 돼요. 혹시 여기 강박은 의사 표시가 일치하잖아요. 그럼 강박은 내심의 의사가 결렬된 거예요? 결렬이 안 된 거예요? 결렬됐다 그러면 안 돼요. 결렬 안 된 거예요? 일치하는 거니까. 제 말 이해되죠?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혹시 시험장에 가서 강박이 안 나오고 당시 상황의 최선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를 만났는데 당시 상황에선 지갑을 주는 게 최선이었던 거지. 그래서 혹시 당시 상황에 최선이었다 이런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요것은 강박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 이 단어 싸움에서 밀려가지고 답을 다 아는데 못 찾으면 위험하거든요. 이걸 하나 좀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법 있잖아요. 공법 행위는 적용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 공포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 공무원 사직서예요. 예, 공무원 사직서 기억나죠? 예, 사직서는 상할 수가 있어도 유효 무효? 예, 유효예요. 예, 이건 유효입니다. 사직서는 유효입니다. 상할 수가 있어도 유효이기 때문에 얘는 퇴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바꿔볼게요. 공무원은 사직할 의사가 없는데 사직서를 제출했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으면 107조 비진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OX, X. 그래서 얘가 다른 표현으로는 107조를 준용한다, 안 한다? 준용하지 않는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107조를 유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과 체크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네 번째 인자 대출을 한번 가볼게요. 대출은 의사 표시가 일치하는 거예요? 불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그 채무 명의 대여라고 하죠. 채무 명의 대출? 대출? 이렇게 채무 명의를 대여한 거잖아요. 채무 명의 대출 대여? 대출 대여. 대출이라고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출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친구는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유효 무효? 네, 유효예요. 그래서 혹시 대출이 글자가 보이면 비진이다 아니다? 아니고 통정이다 아니다? 네, 허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의사 표시가 일치하는 거거든요. 다만 뭐가 나오면 오케이. 양해란 단어가 보여요. 꼭 보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뭘로 가라? 얘는 무효, 통정이에요. 예, 통정 허위가 돼서 얘는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하나 꼭 좀 체크해 놓으시라고.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한 거 해볼까요? 5번. 우리가 진이 그러잖아요. 실제 이 진이가 뭐냐고 물어본 건 우리 시험에 한 번밖에 없어요. 예, 진이가 뭐예요? 진정으로 바라는 거야? 생각이야? 생각. 근데 이게 한 번밖에 안 물어봤는데 이렇게 또 이걸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진리는 생각이에요. 알겠죠? 생각이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여섯 번째, 상대방은 선의이고 플러스 무과실이잖아요. 그럼 얘는 유효가 되죠. 상할 수가 아니니까. 그럼 비지는 유효란 말이에요. 선의 무과실이면. 그때 상대방이 선인지 악인지 이거 항상 입증 책임을 물어봐요. 제가 입증 책임을 다 정리했어요. 약속대로. 그래서 이거 아마 다음에 나눠줄 건데 이걸. 그 입증 책임을 누가 입증하냐고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항상 누구예요? 무효 주장자. 그럼 무효 주장자가 입증을 한다. 이렇게 꼭 써놓으세요.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입증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나만 더 쓸까요? 밑에 써도 보일까요? 옆으로 가야 되나? 자, 잠깐만요. 요거 하나 써놔볼게요. 갑하고, 자, 집, 그 다음에 을. 증여 의사가 없었어요. 그럼 증여할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친구가 뭐예요? 지금 상대방이.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죠. 그죠? 그럼 집이 넘어오면 이 친구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여기 병이 다시 매매해가지고 병이 넘어갔는데 악이자야. 그럼 얘는 소유권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엄폐물 법칙이요. 엄폐물 법칙이니까 얘는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돼. 여기가 선의 무과실이면 소유권 취득한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얘를 누가 입증하냐 이거죠? 누가 입증해야 돼?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 갑. 요 갑이 입증해야죠. 갑이 입증한다. 보이셔요? 갑이 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악이 과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상할수를 입증한다고. 됐죠? 혹시 근로자가 있는, 이거 안 나올 건데, 근로자의 어떤 사장님의 강요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사직서가 근로자의. 그럼 이건 상할수죠. 그럼 얘는 유효, 무효? 무효가 된다.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비진은. 이건 다예요. 이 정도가 단가 5개, 7개 정도가 이게 다입니다. 다 걸려요. 이걸.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밑에 거
6번을 먼저 봐볼게요. 6번. 6번 오셨죠? 네, 1시간 지나버려가지고. 자, 여기 보면 비진이 보이죠? 자, 여기 전체 공무원 보인가요? 공무원은 사직할 의사가 없어요. 근데 사직서를 제출했죠. 그럼 107조를 준용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사직서 제출은 유효다, 무효다? 예, 유효가 돼요. 유효가 되면서 옆에다가 107조 1항을 준용한다, 안 한다? 준용하지 않는다. 비진위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자, 2번 잘 봐야 이제 2, 3, 4가 요걸 따로따로 사례로 낼 수가 있거든요. 자, 갑은 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증여 의사가 없대. 줄 생각 없죠, 내심은. 근데 금반지를 을에게 주었어. 그럼 내심의 의사와 외부로 표시한 의사가 불일치하죠. 근데 을은 그것을 병에게 또 매도했네. 팔아먹었나 보지? 그렇죠? 그때 을이 뭐예요? 선의무과실. 그러면 소유권 취득한가요? 못한 거야? 취득한 거죠. 그럼 옆에 병이 악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옆에다가 엄폐물 쓰면 되겠죠? 요렇게. 자, 2번. 강박이네, 그냥. 강박은 비진이 아니요? 아니지. 강박은 의사 표시가 일치하니까. 그래서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갑의 본심에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비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비진은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강박은 의사 표시가 일치한 거라고.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갑이 대출 같다. 대출 보이죠? 대출이 보이면 양해를 먼저 찾으라고. 양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양해가 안 보이면 갚을 의사가 있는 거라고. 그럼 의사 표시가 일치하죠. 그럼 비진이다, 아니다? 비진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양해가 안 보이면. 자, 그 다음에 어떠한 의사 표시가 비진이 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할 경우, 무효라고 주장할 때는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입증해야 돼? 주장자. 이 주장자 위에다가 뭘 쓰면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신가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좀 쉬었다 오세요.